있잖아요. 오늘은요,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요즘 말이에요. 느낀 게 있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짊어지고 살고 있는지, 해야 할 일, 가져야 할 것, 만나야 할 사람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열면요, 메시지가 쏟아지고 뉴스가 터지고 누군가는 뭔가를 사라고 하고 하루가 채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피곤해지는 그 느낌. 혹시 당신도 그렇게 느끼신 적 있으세요? 많은 분들이요, 이런 고민을 갖고 계세요. 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다 가진 것 같은데 왜 마음은 이렇게 무겁지? 그 마음이 얼마나 익숙한 마음인지 저는 알아요. 오늘은요, 그 무거움에서 조금 벗어나는 이야기를 드릴게요. 단순하게 산다는 것, 비운다는 것, 그리고 진짜 나로 돌아온다는 것에 대해서요, 세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거예요. 그리고요, 특히 마지막 이야기가요, 많이들 놀라실 수도 있어요. 나문희 선생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이 50이 넘으면요, 더하는 게 아니라 빼는 게 진짜 지혜예요, 라고요.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도요, 선뜻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요, 그 말이 얼마나 깊은 말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요, 똑같은 경험을 했거든요. 뭔가를 더 가져야 더 행복해질 것 같고, 더 바빠야 더 잘 사는 것 같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 나 지금 뭘 위해 이렇게 달리고 있는 거지 하고요. 먼저는요, 단순함이 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지 이야기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요, 비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볼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진짜 나를 되찾는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그건요, 제가 오랫동안 가슴에 품어온 이야기예요. 그럼 시작할게요. 있잖아요. 제가 아는 분이 계세요. 62살 여성분인데요. 평생을 너무나 부지런하게 사신 분이에요. 남편 뒷바라지, 아이들 키우기, 시댁 챙기기, 거기에 직장도 다니셨으니까요. 하루하루가 전쟁이셨겠지요. 그런데 이분이요, 퇴직을 하시고 나서 갑자기 허탈해지신 거예요. 이제 여유가 생겼는데 오히려 더 불안하고 뭔가를 해야 할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죄스러운 느낌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알아요, 그 마음. 그렇게 오래 달려왔으니까요. 멈추는 게 오히려 더 낯설고 무섭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요, 이분이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있잖아요. 며칠 전에 오래된 옷장을 정리했는데요. 입지도 않는 옷들을 한 봉지씩 내다 버리면서요.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라고 저는 그 말이 참 마음에 남았어요. 단순함이라는 게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불필요한 것 하나를 내려놓는 순간 딱 그만큼의 공간이 가슴에 생겨요. 그게 단순함의 시작이에요. 노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드러내고 또 드러내면 결국 본질에 이른다고요. 무언가를 계속 드러내다 보면 남는 건 진짜 소중한 것들 뿐이에요. 물건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거는 기대도 그렇고요. 많이 소유할수록 더 자유로울 것 같지만요. 사실은 그 반대예요. 많이 가질수록 지켜야 할 게 많아지고 잃을까봐 두려운 게 많아지고 결국 그게 우리를 얼마나 무겁게 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요, 삶이 무거운 이유 중 하나가 불필요한 것들을 너무 많이 안고 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는 물건들, 나쁘지는 않지만 만나고 나면 왠지 피곤한 사람들, 이루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아직도 남아있는 오래된 꿈들, 그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하면요,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가슴이 먼저 알아채거든요. 아, 이렇게 가벼울 수 있구나 하고요. 오늘 저녁에요. 집에 돌아가시면 딱 하나만 해보세요. 서랍 하나, 옷장 한 칸, 아니면 마음속에서 오래 묵혀둔 걱정 하나. 그것 하나만 내려놓아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오늘 밤 잠이 조금 더 깊어지실 거예요. 사실은요, 비운다는 것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건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근데요, 신기하게도 말이에요. 비움의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게 있어요. 혹시 당신도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비우면요, 나중에 필요할 때 없으면 어떡하지? 라고 알아요. 그 마음이요. 저도 그랬거든요. 언젠가는 쓸 거야. 언젠가는 필요할 거야. 그렇게 모으고 쌓다 보면요. 어느 순간 짐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움직이지 못하게 돼요. 제가 아는 또 다른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65살 되셨을 때 이분이 집대 청소를 결심하셨어요. 20년을 사신 집인데요. 구석구석 뭔가가 가득 차 있었대요. 첫날은요, 물건들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도 못 버리셨대요. 다 추억이고, 다 이유가 있고, 다 언젠가는 쓸 것 같고, 그런데 일주일을 꼬박 매달려서요, 차 2트럭 분량을 정리하셨대요. 나중에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있잖아요. 그거 다 버리고 나서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방이 넓어진 것도 있겠지만요, 마음이 그 햇살을 받아들일 공간이 생긴 것 같았어요. 라고. 그 말이 참 아름답지 않아요? 마음이 햇살을 받아들일 공간, 선불교에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가득 찬 잔에는 새로운 차를 따를 수 없다고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걱정, 후회, 미련, 기대로 가득 차 있으면요. 새로운 기쁨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비운다는 건요. 결코 포기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그럼 어떻게 비우면 좋을까요? 제가 아주 작은 방법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매주 한 번씩이면 돼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딱 한 가지만 내려놓기, 물건이어도 좋고 오래된 걱정이어도 좋고 더 이상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 의무감 하나여도 좋아요. 조금씩이면 돼요. 한꺼번에 다 할 필요 없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나문희 선생님이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짐을 조금씩 내려놓으면요. 걸음이 가벼워져요. 그러면 더 멀리 걸을 수 있어요. 라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비우면 비울수록요. 진짜 소중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소중한 것들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지요. 근데 사실은요, 이 비움 이야기에는 한 가지 더 깊은 층이 있어요. 물건을 비우는 것보다 사실 더 어렵고 더 중요한 비움이 있거든요. 그건요, 관계 비움이에요. 있잖아요. 관계 이야기를 하면요,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공감하세요. 그리고 동시에 가장 어렵다고 하세요. 50이 넘으면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세요? 친한 것 같은데 만나고 나면 왜 이렇게 피곤하지? 분명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집에 돌아오면 묘하게 기분이 가라앉는 느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렇다고 좋은 기분도 아니고 힘드시죠. 그 애매한 자리가 제일 힘들어요. 제가 아는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60살이 좀 넘으신 여성분인데요. 30년 넘게 사귄 친구가 있었어요. 학창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인데요. 이 친구가 항상 아주 살짝 이분을 무시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대놓고는 아닌데요. 당신은 맨날 그러잖아요. 라든지,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요. 라든지,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그게 쌓이면 정말 힘들거든요. 이분이 그걸 알면서도 30년 친구인데 하며 계속 참으신 거예요. 어느 날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만나고 나면 왜 이렇게 피곤하지요? 라고. 알아요. 그 마음. 오래 알던 사람이라서 더 쉽게 못 떠나시는 거잖아요.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인간관계라는 건요, 시간이 아니에요. 질이에요. 30년을 함께 해도요, 마음이 피곤하다면 그건 진정한 친구가 아닐 수도 있어요. 만나고 나서 마음이 가벼우면 좋은 사람이고, 만나고 나서 마음이 무거우면 그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관계예요. 나문희 선생님도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불편한 사람과는요, 거리를 두세요. 그게 나를 지키는 거예요. 라고요. 처음에는요, 그게 너무 차갑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가장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갑자기 인연을 끊을 필요는 없어요. 조금씩이면 돼요. 만나는 횟수를 살짝 줄이고 전화 시간을 조금 짧게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놀랍도록 가벼워져요. 그리고요, 이게 냉정한 게 아니에요. 나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당신은요,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만나고 나서 기분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권리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관계의 기준은 아주 단순해요. 만나고 나서 마음이 가벼워지느냐, 무거워지느냐, 그것 하나예요. 잠깐만요. 여기서 하나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요, 혼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 더 잘 보이게 돼요. 100명의 얕은 인연보다 3명의 진심 어린 친구가 훨씬 더 따뜻하거든요. 저도 나이가 들면서요, 자연스럽게 관계가 정리됐어요. 처음엔 좀 섭섭하고 외롭기도 했어요. 근데 그 빈자리에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나한테 진짜 친구구나 하고요. 관계의 비움은요, 외로움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더 의미 있는 것을 위한 자리를 만드는 것이지요. 그리고요, 관계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남의 시선이에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이걸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이도 있는데 이러면 이상하게 보일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시대가 남의 눈을 신경 쓰도록 가르쳤으니까요. 부모님도 그렇게 살았고 학교도 그렇게 가르쳤고 눈치를 잘 봐야 사회생활을 잘한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요, 50이 넘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 걸까 하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60살이 되던 해에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던 그림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주변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이가 몇인데 이제 와서 그림이에요. 라고요. 또 누군가는 그걸 해서 뭐가 되겠어요? 라고도 했대요.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요? 그냥 시작하셨어요. 조용히요. 그리고 지금은요,
그 그림 그리는 시간이 하루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세요. 남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요. 본인은 환하게 웃으면서요. 알아요. 눈치가 보이실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요, 사실은 아무도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요, 다들 본인 삶에 바빠서 남을 그렇게 오래 바라보지 않아요. 나문희 선생님이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50 넘어서 알게 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신경 쓰던 사람들이 사실은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걸요. 그걸 알고 나서요. 정말 자유로워졌어요. 라고 그 말이 참 위로가 되지 않아요? 만약에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면 당신은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편안한 차림으로 산책하고 싶으세요? 오래 하고 싶었던 걸 시작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냥 집에서 조용히 책 한 권 읽고 싶으세요? 그 안에요. 진짜 당신이 있어요. 그 답이 진짜 당신의 삶이에요. 남의 시선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것, 그게 50 이후의 진짜 숙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숙제를 푸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거든요. 자기답게 산다는 게 말이 쉽지요. 근데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할 수 있거든요. 오늘 저녁 내가 진짜 먹고 싶은 것 먹기 가고 싶지 않은 자리, 오늘만큼은 정중하게 거절하기,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조금씩 나다운 삶이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 이야기에는 더 깊은 층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제가 오늘 제일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있잖아요. 요즘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가끔 모르실 때 있지 않으세요? 아침에 눈 뜨고 밥 먹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어느새 저녁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루 뭘 했는지, 뭘 느꼈는지, 뭐가 좋았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마치 하루가 그냥 지나간 것 같은 느낌. 혹시 그런 날들이 많아지고 있지는 않으세요? 저도 그랬어요. 걱정하면서 밥을 먹고 내일 일을 생각하면서 산책을 하고 과거의 어떤 말을 되새기면서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몸은 지금 여기 있는데 마음은 늘 다른 곳에 있던 거지요. 사실은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요, 노자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쫓지도 말라.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고요. 쉬운 말처럼 들리지만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살다 보면 알게 되잖아요. 제가 어느 여름날 기억이 나요. 손주랑 집마당에서 수박을 먹었어요. 스마트폰도 끄고 딱 그 순간에만 있었어요. 바람 소리, 아이의 웃음소리, 수박의 단 냄새, 그 한 시간이 제 인생에서 제일 풍요로운 시간 중 하나였어요. 비싼 여행지에서 보낸 밤보다 훨씬 더 깊고 따뜻했거든요. 비싼 것, 화려한 것, 특별한 것에서만 행복을 찾다 보면요. 지금 눈앞에 있는 작은 행복을 놓치게 돼요. 그런데 사실 진정한 행복은 거창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 따뜻한 밥 한 그릇, 좋아하는 사람의 목소리, 이런 것들에 있어요. 문제는요, 우리가 너무 바빠서 그걸 못 느끼는 것 뿐이에요. 잠깐만요. 지금 이 순간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숨을 한번
깊이 쉬어보세요. 천천히요. 그리고 지금 내 몸이 어떤지, 어깨가 어떤지, 배가 어떤지 한 번만 느껴보세요. 어때요? 알아차려졌나요? 그게 바로 현재예요. 지금 이 순간이에요. 우리가 찾던 게 사실 여기 있었던 거예요. 선불교에서는요, 차를 마실 때는 그냥 차를 마시라고 해요. 걸을 때는 그냥 걸으라고 해요. 들을 때는 그냥 들으라고요. 딱 하나만 하면서 그 하나에 온전히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저녁 밥 드실 때 한 번만 해보세요. 스마트폰 없이, TV 없이 밥의 색, 냄새, 맛에만 집중해 보세요. 처음엔 좀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먹으면요, 같은 밥인데 훨씬 더 맛있어요. 진짜예요. 조금씩이면 돼요. 완벽하게 할 필요 없어요. 하루에 딱 한순간만 그 순간에 온전히 있어 보는 것. 그게 쌓이면요, 하루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요. 근데요, 신기하게도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머물기 시작하면요, 자연스럽게 열리는 게 있어요. 그게 수용이에요. 그리고 감사해요. 우리는요, 늘 뭔가를 바꾸고 싶어 해요. 나를 바꾸고, 상황을 바꾸고, 저 사람을 바꾸고 싶어 해요. 근데 있잖아요. 바꿀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지나간 과거, 다른 사람의 마음, 때로는 내 몸의 상태까지도요. 그리고 그걸 바꾸려고 애쓰면 쓸수록 오히려 더 지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아는 분이 계세요. 55세 큰 병을 얻으셨어요. 처음에는요,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하며 많이 힘들어 하셨대요. 근데 어느 날 병상에 누워서 창밖을 보다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걸 보셨대요. 그 나무가요, 바람을 막으려 하지 않고요. 그냥 같이 흔들리더래요. 부러지지 않고요. 그 모습에서 뭔가를 느끼셨대요. 저항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 그게 오히려 더 강하다는 걸요. 그 이후로 조금씩 마음이 바뀌셨대요. 완벽하지 않은 내 몸을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의 지금을 출발점으로 삼기로 하셨다고요. 그리고 매일 아침 오늘도 숨 쉴 수 있음에 가족을 볼 수 있음에 감사했대요. 알아요.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 않아요. 특히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느낄 때는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 그래요. 하지만요. 받아들인다는 게 포기가 아니에요. 지금 있는 곳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를 출발점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사실 가장 용기 있는 태도예요. 수용이 자리를 잡으면요. 감사가 따라와요. 자연스럽게요. 많이 가지지 않아도 작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보이기 시작해요. 따뜻한 밥 한 끼, 좋아하는 사람의 목소리, 오늘도 걸을 수 있는 두 다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만족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라고요.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있는 것에서 소중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저는 매일 아침 눈 뜨면서요. 감사합니다 하고 한마디예요. 오늘도 일어날 수 있어서, 오늘도 볼 수 있어서, 오늘도 들을 수 있어서요. 처음엔 좀 어색했어요. 근데 그게 쌓이다 보니까요. 하루의 색이 달라지더라고요. 같은 하루인데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하루요. 딱 하나만 감사해 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어도 좋아요. 오늘 맛있는 걸 먹었다거나 좋은 하늘을 봤다거나 좋아하는 사람 목소리를 들었다거나 그 하나면 충분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따뜻한 마음이
자리를 잡으면요, 자연스럽게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다음 이야기예요. 있잖아요. 선택 이야기를 해볼게요. 50이 넘으면요,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걸 몸으로 느끼기 시작해요. 예전엔 나중에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했던 것들이 점점 무게를 달리 느껴지거든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들 중에 내가 진짜 원해서 하는 게 몇 개나 될까 하고요.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가지 선택을 해요. 그런데 그 선택들이 진짜 나를 위한 건지 아니면 무언가에 떠밀려서 하는 건지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선택을 한다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포기를 한다는 것이기도 해요. A를 선택하면 B는 내려놓아야 해요. 우리는 모든 걸 다 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요, 그 포기를 두려워하다 보면요, 결국 어느 것도 제대로 붙잡지 못하게 되거든요. 모든 문을 열어두려다가 정작 어느 방에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무엇을 포기할지 알아요. 그리고 그 포기를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것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걸 알거든요. 제가 아는 분이 여든이 훨씬 넘으셨는데요. 그분이 젊은 시절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하셨대요. 돈을 더 벌어야 가족이 행복할 거라고 믿으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건강이 나빠지면서 모든 걸 내려놓아야 했을 때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있잖아요. 내가 진짜 원했던 건 돈이 아니었어요. 아이들이랑 같이 저녁밥 한 끼를 여유롭게 먹는 시간이었는데 그걸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야 알았어요.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어요. 우리가 쫓는 것들이 사실은요, 진짜 원하는 것을 위한 수단일 때가 많아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 행복이 목적인데, 집이 목적이 아니라 편안함이 목적인데, 지위가 목적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목적인데, 그 본질을 알면요, 훨씬 더 단순해져요.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면 거기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만 해보세요. 이 선택이 1년 후에도 의미가 있을까 하고요. 1년 후에도 중요할 것 같으면 해요. 그렇지 않으면요. 천천히 생각해 봐도 되는 거예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오늘 저녁 가장 소중한 것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 하루 중에 그것을 위해 딱 한 가지라도 해보세요. 작아도 괜찮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잖아요. 탁월함은 한 번의 큰 행동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나온다고요. 지혜로운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선택들이 쌓이면요, 어느 날 뒤를 돌아봤을 때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잘 살았다, 충분히 살았다 하고요. 그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마음이에요. 오늘 저는요,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어요. 단순함에 대해서, 비움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순간에 대해서, 그리고 수용과 감사에 대해서요.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선택에 대해서도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로 연결돼요.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고 진짜 소중한 것에 집중하는 삶. 그게 단순한 삶이에요. 단순함은
가난이 아니에요. 약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강한 삶의 방식이에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아는 것, 그걸 위해 다른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지금 있는 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눈, 이게 단순함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나문희 선생님이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살다 보면요, 많이 가진 것보다 적게 가진 것이 오히려 더 자유롭더라고요. 짐이 가벼우면요, 어디든 갈 수 있거든요, 라고요. 그 말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오늘 이 이야기가요, 혹시 마음 한 구석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다 바꾸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금씩이면 돼요. 당신의 속도로 가셔도 돼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요, 딱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서 지금 당장 내려놓아도 되는 것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뭘까 하고요. 그 대답이 오늘 밤 마음속에 떠오르실 거예요. 그리고요, 내일 아침 눈을 뜨면서요, 오늘도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딱 한마디만 해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지만요. 그 하나가 하루를 바꾸고 하루하루가 쌓여서 삶이 바뀌어요. 당신은요,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셨는지 저는 알아요. 그 수고가 얼마나 큰 것인지도요. 이제는요, 그 수고의 보상을 받을 시간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괜찮아요. 이제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아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몸 건강하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요, 따뜻하게 마무리하시고요. 괜찮으시면요, 이런 이야기들이 더 담긴 영상들도 한번 보세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함께 나눌게요.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행복하게 사세요. 또 만나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계세요.